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서울 강서구에서 왔는데, 강서구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 생활을 원할 때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리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이름이 강서 퍼스트잡 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강서구에 사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7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부모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 딸은 성인기가 돼서 지금 27살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기가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특수교육이랑 빠이빠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성인기가 되면서 더 많이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의 자료를 찾아보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또 사회복지사로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 사업체에는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정말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나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연이가 학년기를 졸업하고, 저희 딸 이름이 지연인데, 졸업하고 나니까 더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특수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장애인 당사자가 학년기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애 주기별로 성인기, 그 다음에 뭐 노화를 거쳐서 이럴 때에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특수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개원 30주년이 됐으니까요, 국립특수교육원의 부모로서 어떤 바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갔네요. 아이고. 네. 요거는 이제 27살이 된 저희 딸입니다. 예. 제가 딸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영우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합니다. 우영우처럼 비주얼은 너무 예쁜데, 우영우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20살이 넘어서 생애 처음 투표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부모로서 뿌듯하고,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그 순간만큼은 지연이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투표소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공유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이 안에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 복지 서비스들이 들어가서 이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날마다 그냥 난리 부르스예요. 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연이가 보통한 인지 영역이나 뭐 표현 언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리 많이 정말 좋게 쳐줘도 한 3살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요. 물론 생활 연령은 조금 더 높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27살의 성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씁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연이가 어릴 때요, 지연이가 처음 자폐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럴 때는, 사실 지연이가 이렇게 27살이 돼서 이런 모습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특수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어요. 이 특수교육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거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특수교육과 앞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특수교육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감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이가 자꾸 커나가니까
처음에는 뭐 치료실이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는 특수교사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맡겼다가 이게 점점 이제 이게 뭐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그러시잖아요. 학교에서 교육하고 가정에서의 교육이 동일해야 됩니다.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 그러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까? 난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래 가지고 지연이 학교 다닐 때는 계속 그 담당 이제 그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계속 물어보고 또 해보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장애인 자녀가 학년기만 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학년기 때는 조금 더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멀리 있는 학교이건 가까이 있는 학교이건 학교는 다 가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의 질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갈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인기가 되면은 정말 각개전투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년기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국가 지원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장애인 당사자의 생애 주기별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정말 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후배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교 다니는 저희 그 후배들 어머님들도 사실은 저희 때보다 더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보가 원하기만 하면 다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특수교육에 관해서 아니면 자녀들의 전반적인 어떤 생애 주기에 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이제 선생님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2017년 9월 5일이거든요. 제가 아마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5일만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서진학교를 만들려고 그 특수학교 토론회 모습인데 이 서진학교가 제가 2013년에 부모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모회를 이제 그 지연이가 특수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특수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국가가 장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면 뭐 특수학교를 가겠다 어쩌겠다 이런 수요 예측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수요 예측이 되면은 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시스템이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 엄마의 이름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부모 단체를 강서 지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서 지역에 만들어서 가장 많이 애를 쓰고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 서진 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12년 그 전부터 학교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 서진학교가 2020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18년에 정진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진학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요때가 이제 2017년 9월에 토론회 때였는데 제가 계속 그 부모의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특수학교를 만드는 일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계속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이나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막 국가에 요구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의 의무이니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서진 특수학교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국가의 법과 제도나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학교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 사람들이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두렵고 낯선 존재, 막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 학교는 사회 기반 시설이잖아요. 사회 기반 시설인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짓지를 못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계속 이 특수학교를 만드는 걸 계속 지원하면서 그게 계속 제 안에 스스로가 그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혼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이 토론회를 딱 기점으로 뭐라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날 결심했습니다. 이날 어머님들이 정말 제가 그날 저는 한 500년 살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요. 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런 눈빛이 아니라 정말 그 경멸의 눈빛,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정제되지 않은 욕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시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어머님들이 무릎까지 꿇으셨는데도 거기에다가 막 침을 뱉으시고 이러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을 먼저 놓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은자야 지연이는 너가 살아있을 때 내가 먼저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만약에 이랬다면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다면 제가 이렇게 노력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자녀가 남고 부모가 먼저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하고도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겠구나. 그분들은 아쉽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에 발달장애인과 이웃을 하지 않아도 발달장애인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그분들은 아쉽지 않지만 우리는 아쉽구나. 그러니까 찾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발달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입견이 많으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지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그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론회가 끝나고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는데요. 그 장애인 친구 제가 막 괴롭히기도 하고 저는 관심도 없었고 막 이랬는데요. 그 친구들 그렇게 위험한 친구들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 왜 그래요? 제가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교육부에 이름뿐인 통합, 물리적인 통합 이런 거 정말 의미 없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물리적인 통합을 해놓으니까 계속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랑 같이 살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야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정말 막 우리 옆에서 같이 살면 우리 막 안전이 막 위험하잖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물리적으로 계속 같이 있게 되면. 그러면 물리적으로 계속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학교는 학생들은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어른이 된 사람들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직업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1년 반 동안 이제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해서 2019년에 강서 퍼스트잡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사실 직업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세서가 가능하게 저희 센터도 하고 있고 또 서울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면 직업생활을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직업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친근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장애인 딸을 낳았을 뿐인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정말 상담 이런 거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저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데 계속 상담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떤 분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당신이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받을 때 이 장애 학생이 필요한 것들, 부모이니까 당연히 뭔가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고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에 자연스럽게 접어드니까 또 성인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역할을 앞으로 더 주체적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의 목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게 뭐 저 혼자의 힘으로 되겠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노력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아예 안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해야겠구나.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국립특수교육원이 개원 3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하군요. 이게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열악하네요. 근데 어쨌든 부모로서 이제 국가의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안을 드린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부모로서 그리고 특수교육을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거에 조금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몇 글자 적었는데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국가가 이미 장애인에 대해서 탈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탈시설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처럼 보편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삶을 살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 때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목표이기도 하죠.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시키는 거 이게 특수교육의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한다는 거는 자립한다는 얘기인데요. 국가가 이미 시설에 가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선포했다는 얘기는 국가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지원체계를 만들 거예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게 있어서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프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뭐 주거 공간이며 아니면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누구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직업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이 문화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보통은 이제 특수교육하면요, 뭐 특수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관련된 부모들,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 뭐 관련된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지금은 굉장히 그게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만 이게 좀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아마 특수교육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머지않아요. 저는 지금부터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편적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안지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3명입니다. 가족을 빼고요. 그 3명이 장애나 혹은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에 뭐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일을 할 때는 국가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일을 할 때 이 업무를 지원해 주라고 국가 인력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근로지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근로지원인이 같이 일을 합니다. 지연이가. 같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활동지원사라고 해서 그런 인력 서비스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연이가 집에서 뭐 독립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주거 서비스가 또 붙는데 그게 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혹은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발달장애인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단순히 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국가가 탈시설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막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바우처를 가지고 미용실을 가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주는 바우처를 가지고 헬스장을 가기도 합니다. 식당을 가기도 해요. 지역사회의 굉장한 소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늘 만나는 사람들, 그냥 장애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들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찾아볼 수 있게 정보 접근성을 낮춘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머지않아 오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달장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기는 아마 그런 시대가 이제 이미 왔고 아마 더 많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특수교육의 영역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럼 정보를 어디서 얻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배우고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아마 많은 곳에서 특히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통합할 때 그게 장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도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의 보통 그냥 사람들은요 이미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존재감이 없지 않잖아요. 어디 가든지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냥 사람들은 이 발달장애인은 처음 봐도요. 장애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지원할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뭔가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학년기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년기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하려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뭐 학습이나 이런 거 여러 방면에서 사실 장애 학생들을 지원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요 말 하나도 못하고 글 하나도 모르고요 혼자서는 정말 화장실도 못 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지원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사회통합 그러면 자립 직업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능이 굉장히 좋고 뭐 ABCD를 알고 사칙 연산을 알고 뭐 어디를 혼자 다 찾아가고 그래도요 기본적인 생활 기술이 습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생활도 그렇고 낮 동안의 의미 있는 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실 때 물론 뭐 지원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동안 어떤 걸 연습하냐면 기침할 때요. 장애인들이 기침할 때 보통 그냥 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그냥 하고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미 장애가 있는 걸 알아서 배려를 하고 싶으나 굉장히 이게 비호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지연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려면은 이거는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3년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사실 의미가 없죠. 이게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연이는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이는 지금 목표가 3년째 하고 있는 이게 3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그 목표가 요겁니다. 요거
여기까지 하는 거. 요게 되면 요거가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요, 지연이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연이를 지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죠. 어머나, 지연이를 아는데, 지연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 정도를 아는데 나를 배려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전혀 완벽하지 않잖아요. 물론 안지연은 그 사람을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 뭐 무조건 다 배려를 해줘야 되고 뭔가 아무것도 뭔가 완벽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했다고 어머 세상에 지연이가 저를 배려했어요. 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이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할 것만 준비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립할 수 있고 지역사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날은 오지 않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막 양치질 하잖아요. 그럼 양치질 하면 굉장히 막 거울도 막 더럽고 막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또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거 사용할 때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들 중에. 장애인 복지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요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연이가 여기 3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27살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게 좀 습득이 빠른 것 같아요. 이미 몸에 밴 상태면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기술 훈련, 이게 생활 훈련인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에티켓, 우리가 이것도 배우는 거야? 비장애인 입장에서 이것도 배워야 돼? 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되는 상태에서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버스도 못 타고 밥도 못 먹고 이래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왜냐하면 지원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도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치 법과 제도가 있으나 특수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특수교육에서 녹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애 학생을 지원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전문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자녀들의 그 불확실한 미래가 굉장히 두려운 거고, 그래서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괴로운 거고, 밤에 잘 때 제발 내일 아침에 눈을 좀 안 뜨게 해주세요. 이런 세월들을 막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사회 진출할 수 있고,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낯달동을 하면서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다. 요 정도만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도 좀 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걸 알고 있다면 학생들을 교육할 때 방향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장애인 딸을 낳았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막 얼마 전에는 막 저를 막 배우로도 막 불렀어요. 이 배우님 오신다고 막. 예, 그러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뜻대로 되거나 뭔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 발달장애 저희 아이를 포함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립특수교육원이 저희는 그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선생님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충분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노력해서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게 저희 그 포스작 브로셔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 하고 했더니 어쩜 이렇게 네, 딱 봐도 아시겠죠? 이 개성이 좀 보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다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한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나 저나 꿈꾸는 세상이 똑같을 겁니다.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세상을 같이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아주 든든한 동반자가 될 준비가 저희는 되어 있으니 예, 선생님들 항상 그 응원드리고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정말 감사를 드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비장애인처럼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데 함께 지원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